여기 한국 남자를 만나고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아도 너무 작은 한국 남성은 도저히 못 만나겠다며 학을 떼다가 이내 한국인의 비밀을 알고 충격에 빠지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출신의 키아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 내에서 가장 먼저 한국 문화를 좋아한 사람을 꼽으라면 적어도 제가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야 이탈리아 사람들에게도 한국 노래나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매우 익숙하지만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됐던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내에는 한국 문화는커녕 한국을 아는 사람들조차 많이 없었거든요. 제가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힘든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있고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운 순간은 무조건 찾아온다는 한국 드라마의 긍정적인 줄거리를 사랑했거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제 학창 시절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제겐 자수성가한 아빠가 계셨고 아빠는 이탈리아의 유명 요식업 그룹의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셨을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요. 그러나 아빠는 돈이 곧 행복의 지표라고 생각하셨고 그러한 가치관을 제게 억지로 주입하셨죠. 저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 소녀였지만 아빠는 요식업 브랜드를 운영하시면서도 그런 돈도 안 되는 요리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라며 제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영학과를 나와서 자신의 일을 물려받으라고 강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쉬는 날 없이 공부만 시키셨죠. 정말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한국 드라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학창 시절을 버티지 못했을 정도로 제 과거는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아빠의 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물론 아빠의 강요 때문에 경영학과에 진학하긴 했지만 동아리 활동으로 요리도 배울 수 있었죠. 그렇게 자유의 달콤한 맛을 알아가던 어느 날, 저는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한국 남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엄격한 집안에서 자라왔던 제게 남자친구는 꿈만 같은 이야기였는데요. 저는 그저 한국 드라마 속에 나온 키도 크고 잘생긴 한국 남자 연예인들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는 게 다였죠. 그러나 이건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좋은 기회 같았기에 저는 아빠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렇게나 꿈꿔왔던 한국 남자와의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소개해준 한국 남자는 만나기도 전부터 뭔가 이상하더군요. 요즘에는 이탈리아 곳곳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음에도 그는 구태여 중국 음식점에서 만나자고 했고 자신은 자꾸만 어깨가 넓고 체격도 좋다며 난데없는 자랑을 해댔거든요. 이건 드라마 속의 다정하고 겸손한 한국 남자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기에 저는 약간의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 남자와 만나게 되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도대체 드라마 속의 한국 남자는 어디로 간 건지 제가 만나게 된 한국 남자는 구두를 신고 왔음에도 키가 171cm인 저보다도 작아 보였으며 어깨는 좁고 뱃살만 엄청나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머리는 언제 감고 안 감은 건지 그에게서는 살면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한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실망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만나자마자 돈 자랑을 해대는 추태를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그런 그의 필사적인 모습에 애처로움마저 느꼈지만 그래도 그의 첫인상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 남자는 바람둥이 이탈리아 남자와는 다른 다정하고 자상한 매력이 있기로 유명하고 저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만날 의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한국 남자는 자상하기는커녕 배려심이란 게 아예 없는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그는 엄청나게 맵고 자극적인 중식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했고 사람은 2명뿐인데 거의 10인분이나 되는 음식을 주문했거든요. 저는 요리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다 먹지도 못할 양의 음식을 시키는 게 너무나도 보기 안 좋아서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이봐요. 그렇게 먹지도 못할 양의 음식을 주문한다면 전부 음식물 쓰레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맵고 짠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 없을 것 같네요. 대체 왜 상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있는 힘껏 눈알을 부라리더니 이내 엄청난 침을 튀어가며 연설을 해댔거든요. 당신은 소국 출신이라 대국인 중국 음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감히 세계 최고의 중국 음식을 모욕하다니 이래서 소국놈들은 안 된다니까. 저는 대체 한국인인 그가 왜 중국 이야기에 발작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몇 분간 씩씩대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그의 못생긴 외면과 내면에 질려버렸고 그렇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언제 도망갈지를 간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제 태도를 보고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자신의 집에 가서 중국차나 한잔하자고 말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손길에 온몸에 바퀴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소름이 돋았고 그 즉시 그를 뿌리치고 도망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역시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한국에 대한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되죠. 역시나 키도 크고 잘생기면서 자상하고 마음이 따뜻하기까지 한 완벽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고 저는 그동안 한국에 꾸며진 가짜 모습만을 좋아했던 거였습니다. 이 경험이 어찌나 충격적이었던지 저는 그동안 모았던 한국 관련 굿즈들을 전부 정리하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만 전념한 저는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아빠가 일하는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됐죠. 아빠는 요즘 중국 자본의 힘이 대단하다면서 이건 좋은 기회가 될 거라며 저를 억지로 중국으로 파견 보내버렸는데요. 그렇게 억지로 가게 된 중국 생활은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일단 이들은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한국 남자와 똑같은 겉모습을 가졌고 무례하고 거만한 성격까지 똑 닮았는데요. 특히나 중국인들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건 기본이고 식품 제조 공장에서는 도저히 믿기 힘든 최악의 위생을 보여주었기에 이곳은 요리를 사랑하는 저로서는 지옥보다도 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니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을 생각하기 시작했죠. 늘 희망을 북돋아주던 한국 드라마를 본다면 그리고 한식을 먹는다면 이러한 힘든 중국 생활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고 점점 애증의 감정을 가졌던 한국은 제게 오아시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중국에서의 생활이 한계라고 생각했을 무렵 저는 정말 우연히 코리아타운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홀린 듯 코리아타운에 들어갔고 한글을 보게 된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한국을 사랑하고 있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냥 한국에 관한 것들을 접한 것만으로도 중국에서의 고단한 시간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몹시 특이한 가게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중국 한복판에서 정통 한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식을 먹기 위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은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서 이러한 다른 나라 음식에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중국인들이 남의 나라 음식을 먹기 위해 줄까지 서 있다니 저는 엄청난 호기심을 느끼고 식당에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간장게장을 한번 맛본 저는 한식에 홀려 매주 이 식당을 찾게 되었죠. 그러다 저는 자연스레 이곳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호 씨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렸을 적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남자 배우들처럼 키도 엄청나게 컸고 무엇보다 떡 벌어진 어깨와 체격이 너무나도 멋있었는데요. 심지어 제가 이탈리아에서 만났던 한국 남자와는 달리 그에게선 항상 좋은 냄새가 났고 남을 잘 배려해주는 차분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한국 식당에서는 단골 손님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서비스 음식을 제공하곤 한다며 늘 음식들을 추가로 챙겨주었고 그의 자상함에 반한 저는 정호 씨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와 만날수록 정호 씨의 배려심 깊고 다정한 면모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 저희는 진지한 사이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그와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일단 많아봐야 30대 초일 거라 생각했던 그의 나이는 알고 보니 50대였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난 동안이라 나이를 전혀 가늠할 수가 없던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탈리아에서 소개받은 한국인 남자에 대해 말해주니 정호 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글쎄요, 아마 키아라 씨가 만났던 사람은 중국인이 아닐까 싶네요. 일단 한국인들은 하루에도 2번씩이나 샤워를 하는 사람들이고 머리를 안 감고 사람을 만날 바엔 그냥 약속 자체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므로 상대방의 의사도 묻지 않고 자극적인 음식을 주문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 친구들 몇 명도 유럽 각지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좋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각종 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한국인인 척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키아라 씨도 이러한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을 만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랬습니다. 역시나 한국인이 그럴 리가 없었던 거였죠. 저는 제멋대로 오해를 해버려서 이러한 사랑스러운 나라를 등져버렸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끄러움과 미안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온 뒤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풀게 된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됐죠. 그 즈음 정호 씨는 자신이 만든 한식 요리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유럽에 도전장을 내밀려고 한다는 포부를 전해왔는데요. 그는 자신이 뜬금없이 중국에 가게를 차린 이유는 배타적이고 남이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기로 유명한 중국을 평정한다면 자신의 한식이 유럽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정호 씨에게 중국은 그저 더 큰 세상으로의 발판 같은 존재인 것 같았고, 실제로 그는 중국인들의 입맛을 완전히 사로잡음으로써 자신의 수준 높은 한식을 증명해냈죠. 그리고 그런 정호 씨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만을 펼치던 아빠가 중국 관련 요식업 브랜딩을 하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고, 그 공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중식은 그 특성상 중국 현지에서 재료들을 공수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재료들이 매우 비위생적이고 중국인들은 약속을 워낙 안 지켜서 납품에 차질이 생겨 많은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중식 자체가 이미 최신 트렌드에서 한물갔기 때문에 아빠의 야심차게 준비했던 중국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대실패를 거두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기록적인 적자 탓에 경영자 자리마저 위태로워진 아빠와 자국 문화에 대한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중국인들마저 감동시킨 실력 많은 확실한 한국인 정호 씨를 돕기 위해 머리를 굴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 이론들과 정호 씨의 창의적인 요리들을 떠올리며 묘안을 하나 내게 되죠. 그건 바로 아빠가 전개한 중식 브랜드를 그대로 한식 브랜드로 바꿔보는 거였는데요. 한식과 중식은 결국 같은 아시아 음식이라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중식 브랜드를 한식으로 재해석해서 다시 론칭한다면 소비자들의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고 판단됐거든요. 그리고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오히려 국제위생검사보다 자국의 위생검사를 통과하기가 더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철저한 위생을 자랑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일처리와 시간 약속을 잘 지키기로 유명하기에 식재료 납품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거의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기에 제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었고, 정호 씨도 한식 하나로 중국을 거의 정복하다시피 한 상태라 세계 최고의 미식의 국가인 이탈리아에서의 도전을 매우 흥미롭게 받아들였죠. 그렇게 저희의 도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일단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본은 매우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에겐 로마 외곽에 있는 유동인구도 거의 없는 상권에 위치한 시험 점포 하나가 주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이곳에서 성과를 내야 투자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정호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권이 좋지 않다면 저희가 사람들을 찾아오게끔 하는 매력적인 레스토랑이 되면 된다며 자신감 있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재밌게도 정호 씨는 이탈리아인들 대신 한국인 직원들을 뽑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직원 유니폼까지 한복으로 맞추면서 그야말로 완벽한 컨셉을 갖췄고, 그렇게 저희의 영업 개시일이 다가왔습니다. 첫날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들어 한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은 기꺼이 로마 외곽에 있는 저희의 레스토랑까지 찾아와 주었거든요. 중요한 건 정호 씨의 한식 메뉴가 이 손님들을 사로잡을 수 있냐의 문제였습니다. 아빠가 론칭한 중식당도 처음에는 호기심에 이끌린 손님들이 찾곤 했으나 차별성이 없어서 순식간에 망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정호 씨는 아빠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더군요. 일단 정호 씨는 오리지널 한식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며 한식에 더해 이탈리아식으로 현지화를 시킨 한식 메뉴까지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이탈리아식으로 만든 한식은 정말 상상 이상의 인기를 끌더라고요. 일단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매운 소스 대신 크리미한 까르보나라 소스를 더한 떡볶이는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이탈리아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또한 이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출시한 고추장 스파게티 요리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줬죠. 이 외에도 정호 씨는 라면버거나 김치 브리또 같은 요리까지 선보이며 그야말로 한식은 무궁무진하게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라면버거나 김치 브리또는 특히나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나 좋아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었기에 포장 주문으로 불티나게 팔리곤 했습니다. 이제는 한식이 우수한 음식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그런지 이러한 현지화 과정을 거친 한식 외에도 한국식 후라이드 치킨이나 비빔밥 같은 전통적인 한식 요리도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요. 한식은 그 특성상 코스 요리 개념이 없어서 테이블 회전도 몹시 빨랐기에
저희는 엄청난 손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 직원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 안은 그야말로 손님들로 바글바글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한국인들은 특유의 책임감으로 침착하게 자신이 할 일을 해냈거든요. 이들은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해당 테이블에 새로운 식기류를 가져다 준다거나 음식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들에게 유창한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며 전문적인 대답을 해주는 등 정말 이탈리아 직원들에게는 도저히 볼 수 없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죠. 이탈리아 직원들은 팁을 주지 않으면 음식을 서빙해주는 것 외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음식에 대해 물어봐도 그런 건 휴대폰으로 직접 검색해보라며 틱틱대고 가게가 바쁘면 더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닌 뜬금없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며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모습만을 보여주죠. 그러나 한복을 입은 한국인 직원들은 이탈리아인들과는 전혀 다른 부지런한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식 매장이 생각 이상의 엄청난 매출을 기록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저희의 성공과 비전을 믿어줬고 아빠의 중식 브랜드는 이제 완전히 한식 브랜드로 재론칭되었는데요. 다른 가맹점에서도 정호 씨의 레시피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니 이러한 성공은 정말 오롯이 정호 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정호 씨를 도와주며 평소에 꿈만 꿔왔던 요리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학교에서 배운 경영학을 이용해서 다른 점포들의 경영 전략까지 짜고 있는 상태라 저는 요즘 한국 드라마의 결말처럼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희 덕분에 한숨을 돌리게 된 아빠는 그동안 자신은 헛똑똑이었다며 이론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너무 나중에 알았다며 제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상태인데요. 저는 아빠의 사과를 틈타 정호 씨와 저와의 관계를 밝히고 심지어 그의 나이가 50대라는 것도 전부 밝혀버렸습니다. 아빠는 매우 당황하신 눈치셨지만 그래도 사과를 하는 와중에 화를 낼 수는 없던지 눈을 지그시 감으며 이번에도 저희를 믿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탈리아를 넘어 자신이 만든 한식을 전 유럽 대륙에 알리겠다는 정호 씨의 포부를 믿고 항상 그의 옆에서 열심히 도와줄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